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미국 석유 대기업으로부터 3억 달러, 약 4,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50년 넘게 세계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그린피스가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로, 이들은 그린피스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해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요구된 배상액은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노스다코타와 일리노이에 있는 약 1,886km 길이의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건설 시작 직후 원주민 단체와 그린피스가 환경 파괴와 식수 오염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시위는 2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과 유명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참여하며 격화됐고, 일부는 송유관 절단과 방화 시도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설 중단 명령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사업이 재개돼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7년부터 법적 대응을 이어왔고, 연방법원 기각 후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지역이 트럼프 주요 후원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회장과 연관 깊어 그린피스에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이 환경운동 억압을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며 원주민 시위를 지원한 정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한 판례가 될 수 있다며 50년 이상 이어온 환경운동이 끝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네덜란드 법원에도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최소 5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린피스의 운명과 환경운동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조 6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 억만장자가 24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자산정보회사 알트라타의 올해 2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빅테크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억만장자와 차별화되는 초부유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슈퍼 억만장자 1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로 그의 재산은 4,194억 달러, 약 60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638억 달러,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2,389억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부터 8위에는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이 2,370억 달러,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2,208억 달러,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1,605억 달러,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븐 발머가 1,574억 달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 1,542억 달러로 올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1,084억 달러로 13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1,060억 달러로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24명의 총자산은 3조 3천억 달러, 약 4,730조 5,500억 원으로 이는 프랑스 명목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약 3천여 명의 재산 중 16%를 차지하며 이들 중 16명은 재산 1,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특징 짓는 점은 대부분 미국 출신의 남성 IT 기업가들이며 기술 발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위 10명 중 6명이 IT 관련 기업가이고 여성은 24명 중 단 3명, 미국 외 지역 출신은 7명에 불과합니다. 과거 석유나 철강 산업으로 부를 쌓은 억만장자와 달리 이들의 재산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연동된 주식에 크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IT 분야의 느슨한 규제가 독점적 부축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들이 세금 회피에 능숙하며 이런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 사회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일반인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낳은 새로운 부의 흐름과 그 이면을 조명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후임 교황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88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2월 25일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임하거나 선종할 경우 카톨릭교회 내 보수 진영이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 출신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독일 출신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이 꼽힙니다.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은 전통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동성애자 표현과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버크 추기경의 교황청 숙소와 연금 혜택을 박탈하며 갈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측근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책이 성경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비판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교황이 이단으로 간주돼 교황직을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뮬러 추기경을 신앙교리부 장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카톨릭교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 두 추기경은 스스로 교황이 되기에는 논란이 많지만 보수적 교황 선출을 위한 킹메이커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지지할 후보로는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이 거론됩니다. 에르데 추기경은 교회법 전문가로 보수적 신학관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개혁적 성향의 후보로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필리핀 출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파롤린 추기경은 카톨릭 교회의 2인자로 외교 경험이 풍부한 중도적 인물입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진보적 목소리로 아시아 최초의 교황이 될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현재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는 138명의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이 참여하며 이 중 110명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개혁 성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황 단성에 필요한 3분의 2인 92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파롤린 추기경은 전날부터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수천 명의 신자가 참여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